영향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진짜.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지수 부등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부등식 자체는 되게 쉬워요. 되게 뻔하거든요? 밑이 같아지면은 지수를 비교하면 돼요. 근데 밑이 당연하겠지만 어디부터 어디 사이냐가 중요하죠. 0부터 1 사이에 있냐? 아니면 밑이 1보다 크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수 부등식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봤을 때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은 조금만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시험 때 중간고사 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점수 얻기 조금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344번에 보면 일단 지수 부등식인데 밑이 같아지는 문제죠. 제일 쉬운 문제 요인으로 보겠죠. 지나가던 강아지도 맞힐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나왔는데 틀리면 죽음을 달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을 뭐로 통일하면 되겠냐? 6분의 1로 통일할 수가 있겠죠? 이 36분의 1을 6분의 1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6분의 1의 제곱에다가 이거니까 곱하면 되죠. 6-4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밑이 0부터 1 사이니까 이게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가 되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 지수는 얘가 더 반대가 된다는 거죠. 지수는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이게 0부터 1 사이니까 지수가 반대가 돼요. 지수의 크기는 반대가 되니까 2x 플러스 1보다 얘가 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1보다 컸으면 이 부등호 방향을 지수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겠죠. 증가함수니까. 근데 이제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감소함수. 왜냐면 클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만약에 나타낸다고 치자면 0부터 1 사이까지 있으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지수 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이 x2가 더 크긴 하지만 들어가게 되면 더 작아져요. 왜냐면 이때가 더 큰 값이란 말이에요. 반대가 되는 거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크면은 이게 더 크잖아. x1보다 x2가 더 크지만 실제 들어갔을 때 fx1이 fx2보다는 크잖아요. 지수함수를 보자면 a의 x1승이랑 a의 x2승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더 컸다면 이 지수는 반대가 된다. 이런 거죠. 감소함수니까. 왜냐면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감소함수니까. 지금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x1이 들어간 요 ax1 값하고 이게 이제 y는 ax승이에요. x2가 들어간 거와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잖아. y 값이니까.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x1보다 x가 더 크죠. 부호 반대가 되죠. 지수는 부호가 반대가 되죠. 이렇게. 감소함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더 크지만 지수는 반대가 돼야 되죠. 지수의 크기는. 왜냐면 이게 감소함수니까. 0부터 1 사이가 있으면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x1하고 x2를 비교했을 때 이 지수함수에 들어가면 이게 ax1, 이게 ax2인데 당연하지만 y값이니까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수는 이쪽이 더 크죠. x자리. x값은 얘가 더 크잖아. 오른쪽으로 가서 커지니까. x값. 그쵸? 그래서 여기가 더 크지만 ax1하고 지수함수에 들어갔을 때 ax2하고는 누가 더 컸다 지금? 이쪽이 더 크다. 반대다. 감소함수죠. 근데 이제 증가함수가 되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y는 ax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x1과 x2가 있어요. 그때 이 값이 a의 x1이 되는 거고 이 값이 a의 x2가 될 건데 얘가 더 크죠. 그래서 a의 x1보다 a의 x2가 더 크다. 근데 x1보다 x2가 더 크죠.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큰 쪽이 지수도 큰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또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1차분식 풀면 넘어가면 6x 이로 넘어가면 5 근데 x는 6분의 5보다 크다. 이런 이제 문제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되려 그러면 결론은 이거
얘 기본 개념 자체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냥 밑이 0부터 1 사이에 있냐, 1보다 크냐, 이것만 보면 나오는 문제니까 상문제를 준다고 하면은 여기서 347번을 보세요. 347번을 보면 그런 문제인 거죠. 약간 복잡하게 낸 거예요. 기본 개념 자체는 심플하잖아요. 이게 뭐 어려울 게 없죠. 기본 개념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47번에서 9분의 1의 x의 제곱인가요? 그다음에 여기가 3의 a의 x승인데 일단 밑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3의 마이너스 2x 제곱 3의 ax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밑이 똑같이 만들게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니까 지수도 돌아가요.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일 때 이게 2차 부등식이죠. 넘어가게 되면 2차 부등식이 나와요. 2x제곱 더하기 ax가 되겠고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x로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a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 이 그래프가 근이 뭐가 되냐? 근이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자연수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겠고 이게 지금 최고차이 2니까 아래로 블록이에요. 그 다음에 0이 되죠. 이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데 이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의 해는 요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a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때 이 정수 x, 이거를 만족하는 이 정수 x가 몇 개가 돼야 된다? 4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 마이너스 1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있어야 되겠고 마3도 있어야 되고 마4는 있어야 되지만 마5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4개만 있다고 했으니까 정수가 0은 안 되니까 마2, 마3, 마4까지 들어가고 마5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5가 같아도 되냐? 같아도 빠지잖아. 4개만 돼요. 여기가 마사가 되잖아? 같아지잖아? 그럼 마사가 빠져요. 안 돼. 이렇게 나옵니다. 마5는 돼도 여기 빠지잖아. 어차피 이거 마5가 이게 마이너스 2a가 마5가 되더라도 어차피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색칠이 안 되니까 마5가 돼도 마사까지만 들어가거든요. 같아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5가 여기 이렇게 돼도 마사가 안 들어가잖아. 근데 마사가 돼버리면 마사가 빠져요. 그럼 3개밖에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한다 안 곱한다? 곱하면 부동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뭐가 된다? 8이 되겠고요. 부동만 바뀝니다. a 마이너스 2 곱하면 얘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자연수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하고 10이 돼요. 합을 거라겠으니까 다음 뭐가 된다? 19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약간 기본 개념 자체는 되게 심플하거든? 근데 이런 2차 부등식을 또 풀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수부등식만 내면 이 개념 가지고만 내면 문제가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 섞어서 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348번 보세요. 이것도 약간 헷갈리게 됐죠. 348번을 보면 이게 문제가 조금 그래요. 348번을 보세요. 348번을 보면 A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주는데 어떻게 줬냐? X라는 것은 10의 X-2의 제곱승보다는 루트 10의 5-X. 결론은 얘는 이제 보자마자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지수가 10으로 일치가, 밑이 10으로 일치가 된 거죠. 얘는
10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는 10에 2분의 5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수를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 미치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지수가 그대로 따라가요. 이 부동호. 그래서 A에서 나오는 부등식은 뭐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보다 2분의 5 마이너스 x가 커나갔다. 이거를 만족하는 게 A라는 범위예요. A라는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양변에 이제 2를 곱해봅시다. 2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고 여기는 5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2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7x 넘어가면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겠죠, 웬만하면. 인수분해 대로 줄 거예요. 2차 공식이니까. 그래서 x가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분의 1부터 x는 어디까지가 난다? 3까지가 된다. 자, 이게 a 값의 범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좀 빡세게 줬어요. B를 안 줬어요. 미수가 있어요. X제곱, X인데,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많이 쓰셨네. 근데,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A가 2분의 1부터 3까지거든요. A라는 게 지금 2분의 1부터 3까지. 이게 지금 A라는 그 범위란 말이야. 근데 이게 A가 B에 속한데. 그러니까 얘가 결론은 이 B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래야지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되면서 B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 부분집합이 돼요. 그래프가. 파란색이 Y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6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지 같은 문제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약간 그지 같은 문제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서 이 범위가 나오려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돼. 3을 집어넣을 때도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이게 둘 다 음수가 나와야지 이쪽에서 근이 생기고 이쪽에서 근이 생기면서 이렇게 B가 커져요. 그러니까 둘 다 음수가 돼야 돼.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을 때도 음수고 3 집어넣을 때도 음수가 돼야지 이게 올라오면서 근이 2분의 1보다 작게 되고 여기는 근이 3보다 커지게 됩니다. 약간 요런 문제? 이런 거?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 약간 옛날 때 보셨던 뭐 근해 분리 느낌? 근해 분리 느낌의 문제가 조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거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다 대입해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2분의 1 대입합니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6은 음수다. 같아도 되겠네요. 같아도 뭐 포함되니까. 부분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3 집어넣었을 때도 0이다. 3 집어넣으면은 9 더하기 3A 더하기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동시에 만족까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A가 되겠고요. 이게 4분의 2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를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 3A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15니까 마이너스 15.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공통된 부분은 얘죠.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얘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3, 4, 8. 맞았냐? 우리 가비는? 자, 이렇게 이제 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지수부등식 자체의 기본 문제는 쉬워요. 이렇게 응용됐을 때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용된 문제들은 일단은 뭐 연습하시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연습하세요. 기본적인 것들도 내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로. 맞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16번. 이게 진짜 많이 나오죠. 뭐다? 얘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2차 부등식 하는 거 치환했을 때. 얘도 뭐 단골 문제예요. 학교 시험 문제 항상 나올 수 있어요. 3에 2x 더하기 1 빼기 28에 3의 x승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들죠. 뭐로 치환하겠죠? 3의 x승. 7을 3의 x승으로 치환한다고 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얘가 이제 뭐로 바뀌냐? t제곱에다가 3 내려오니까 3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9는 0보다 작다. 얘가 100%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운데 나오죠.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다. t 값의 범위는 3분의 1부터 t는 9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치환하면 2차 분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분식 나오면 99.9%의 확률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2차 분식이 풀리게 되는 거죠. 제일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TDR이랑 5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컴백컴. 시절에 뭐 넣겠냐? 주원아. 뭐 들어가겠냐? 2차 분식 못 풀어? 누구야? 3의 x승. 그러면 얘 다 3으로 통일시키는 거야, 밑을. 3분의 1은 뭐로 바꾸면 되냐? 1. 뭐 1이냐? 3의 마이너스 1승 바뀌겠지. 9는 3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밑이보다 크니까 그냥 지수가 다 부등호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의 쉬운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치환했을 때 2차 분식 되고 2차 분식 푼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서 지수 부등식 푸는 문제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2 사이가 나온다. 이런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17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자, 이런 문제가 은근히 자주 나와요. 유형 17번에다가 별표를 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미지수가 나오잖아요? 지수 파트에서. 그럼 100% 어떻게 푸는 거냐면 밑을 나눠야 돼. 그래서 일단 351번 같은 문제 보시면 밑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밑을 나눠요. 두 개를. 뭐 1일 때도 쓰긴 써야 되는데 아마 1은 어차피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밑이 아몰랑을 시전하게 되면 밑이 이렇게 아몰랑을 시전하게 되면 나누는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 x가 0부터 x가 1 사이에 있게 되면 이 지수는 부동항이 바뀌죠.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공통된 범위를 찾은 게 첫 번째 해요. 이거 이제 절대값 나올 때 되게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나눠서 푸는 거. 그때도 연습 겁나게 하라고 했죠. 절대값 나올 때도. 절대값 나올 때 어떻게 나눴죠?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절대값 안에가 음수냐. 이 나눠서 푸는 거는요, 모든 구조가 다 똑같아요. 내가 그때 그거 나눠서 푸는 거 잘 연습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쓸 거다라고 하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뭐 1일 때도 해야 되는데 1일은 어차피 같으니까 어차피 1은 성립할 수 없으니까 이제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뺄게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자면 우리가 x값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문제에서 0일 때랑 1일 때로 나눠서 0과 1일 때가 첫 번째 파트, 1보다 클 때가 두 번째 파트가 되는 거죠. x. 이때 첫 번째 파트에서 해가 뭐가 나오냐? 넘어가면 2x는 6이니까 x는 3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는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파트가 다 포함이 돼요. 공통된 범위에 3보다 작은 거 여기 다 들어가니까 이 첫 번째 파트가 다 됩니다. 공통된 범위 찾으면 얘예요. 자,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1보다 큰 파트죠. 여기 구해보면 2x는 6이니까 x는 3보다 작다가 똑같이 나옵니까? 반대가 되지 않냐? 크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미안해.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x가 3보다 크다는 거니까 여기랑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해가 0부터 1 또는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게 답이 되는 거죠. 하세요? 헤드타트.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x값은 0부터 x는 1 또는 3보다는 x가 크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참이 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나눠서 푸는 것들은 뭐 워낙 우리가 절대값부터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뭐 여기 범위에서 찾고 공통된 범위, 찾고 공통된 범위 합쳐. 뭐 맨날 이 구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53번은 이게 왜 상문제냐 그것만 조금 언급을 할게요. 353번은 얘는 왜 상문제가 아니야? 353번 어차피 나눠서 풀 건데 밑이 복잡해요. 2차 함수예요. 353번이 어차피 얘도 밑이 미지수가 있는 거거든. 봐봐. 밑이 근데 좀 복잡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밑이 이렇게 복잡하잖아. x 마이너스 1승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론은 뭐냐면 이 밑에 범위를 또 나누는 거죠. 똑같아. 이 밑이 x가 되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냐 그 싸움이에요. 만약에 얘가 이 밑이 다시 첫 번째 0부터 일단은 쓰고 1보다는 작게 되면 이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감소함수가 되겠죠? 감소함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감소함수가 될 건데 이때 만나는 점,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되죠?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 1이란 말이야. 지수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지수함수는 무조건 그러니까 얘를 취한다 보세요. 요거를 만약에 대문자로 취한다 보면 요거는 x-1승인데 얘를 통째로 그냥 지수함수를 보세요. x-1까지 그냥 다 통째로 보세요. 그냥 지수함수로 보시면 이게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감소할 거 아니에요. 0.1니까 감소하는 함수인데 이런 모습인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을 얘기한다고요? 요 부분. 1보다 큰 부분. 작은 부분. 그럼 1보다 작은 부분은 이때가 지금 x절편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x값이 뭐보다 크는 거야? 0보다 큰 거예요. 1보다 작으려면 x값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서 x가 뭐냐? x-1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면서 1보다 작으려면 x-1이 이때 x-1이 양수가 돼요.
그냥 기본형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y는 a의 x승이라는 그래프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 a가 지금 0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함수인 거야. 그래서 기본형으로 보세요. 이 1의 기점으로 만나겠죠. y절편이 0일 때 1이란 말이야. 1보다 얘가 작대. 이 부분인 거야. 작은 부분. 작게 나오려면 이 x값이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게 x자리가 지금 뭐야? 이게 x자리가 x-니까 x-0보다 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그래프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똑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인 거죠. 이 증가함수인 거야. 이 증가함수인데 1보다 작대. 여기보다 작아야 돼. 이게 1일 때인데 1보다 작으면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때 x값은 음수야. 근데 x-1이 그 x값이니까 x-1이 지금 음수다. 그래서 공통된 범위 찾고 합치면 됩니다. 자, 다 나눠서 푸는 문제가 다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면 얘는 우리가 x-1의 제곱 아니냐? 이거? 이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접할 때거든요, 이렇게. 어디서 접하냐? 1에서 접하고요. 이게 1일 때가 몇이냐? 1일 때가 이게 y값이 1일 때가 0하고 2예요. 이게 y는 x-1 제곱이거든요. 그래프로 풀게요. 0부터 1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y값이 여기 사이에 있다. 0부터 1 사이에 있으려 그러면 그때 x값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y값을 보는 거야. 0부터 1 사이에 있다. 요 사이에 있으려 그러면 이게 y는 제로고 y는 1이에요. 그러니까 요 2차 함수가 y는 제로부터 y는 1 사이에 있으려면 그때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 0부터 2까지인데 일단은 1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범위에서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여기가 1번 영역이 되겠죠. 이걸 만족한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어디가 되냐? 여기가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이게 두 번째 영역이에요.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가 얘가 두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얘를 지금 찾은 거야. 이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어야 돼요. 0부터 1 사이에 있거나 1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범위 내에 있는 게 나와. 뭐 1.5, 뭐 0.5, 뭐 이런 게 되면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왜냐면 그보다 커지면, 2보다 커지거나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야. 이때 1번 영역에 있을 때 x값의 범위는 뭐가 되냐? x는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공통된 범위 찾으면 바로 여기가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영역은 x가 1보다 크다 범위라고 찾으면 돼요. 두 번째 영역은 x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x가 1보다 작다니까 공통된 범위가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는 뭐가 되냐? 해는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1부터 x는 2까지가 나오는 거죠. 요게 해예요. 여기 범위 내에 원소가 아닌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범위 내에 아닌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몇 번이냐? 그게 바로 2분의 1입니다. 여기 있는 2분의 1.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 여기 없어요. 그게 몇 번이다? 그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푸는 문제인데 이거를 밑을 2차 함수로 주게 되면 이게 나눠질 때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치환 느낌인데 약간 복잡하게 주는 거거든. 근데 복잡하게 줬을 때 이거를 부등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로 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y값의 범위가 그 사이에 있을 때 그때 x값의 범위를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응용 문제로 갈수록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다 뭐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를 뭐 수식적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복잡한 거야. 항상 그래프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고1 때도
이제 고2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 무슨 세상이 온다? 방정식도 그래프로 풀고 부등식도 그래프로 풀고 모든 문제를 그래프로 풀게 되는 그래프의 세상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래프를 잘 안 풀어보고 많이 그려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잘 이해를 못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프랑 얼마나 친숙하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안 풀 거면 그래프 잘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그래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특히 뭐 2차 부등식, 2차 함수 뭐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어서 354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사실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치환해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드는 문제죠. 그래서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내가 얘를 치환할 거야. 누가 보더라도 치환하는데 치환할 때 이런 게 다 바뀌어요. 자, 치환하게 되면 범위도 바뀌고 전제 조건도 바뀌고 근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니까 이 치환을 우리가 진짜 미친듯이 많이 하거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2의 x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지금 강아지가 보더라도 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모든 x에 대해서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t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바꾸잖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했지만 여기서는 t의 값으로 바꿨을 때 t는 언제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양의 실수일 때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t는 x가 모든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 우리가 이 x등 그래프 그려봐야겠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치역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t값은 모든 x에 대해서 t값의 범위는 뭘로 바뀐다? 양수로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치면 t로 이제 치환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인데 내려오면 2의 제곱이니까 4t죠. 이거는 언제 항상 성립하는 거냐? 모든 t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성립하는 거야? 양의 실수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전제적으로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양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바뀐다는 거지.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얘 그래프는 우리가 다 해잖아. 2차 함수 그래프 이제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럭일 거고 대칭축 몇이냐 주원아? 2잖아. 근데 어디만 보면 되는데 t가 0보다 큰 데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일로 나가서 0, 여기가 0이라고 칠게요. 여기 0보다 큰 데만 t가 0보다 큰 데만 여기만 보라는 거야. 그래프보다. 이해됐어요? 이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하여 오면 0보다 클 때에서 어떤 점만 찾으면 항상 성립하게 되냐? 어떤 점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프에서. 어느 점이 0보다 크면 다 0보다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점이 0보다 커지면 다 커지겠어? 이 최소값. 이 0보다 클 때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나? 그럼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나머지가 어떻게 0보다 작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어떤 값을 찾아라? t의 값에 따라서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가 뭘로 바뀌었다?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2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2의 제곱은 4, 4이 8, 플러스 k. 이게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 뭐다 커나 붙는다? 0보다 커나 같으면 된다. 그럼 다 0보다 커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뭐가 된다? 넘어가니까 4보다 커나 같다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다 바뀌어요. 지수부등식의 끝장을 봅시다. 일단은 그 문제가 끝나면 활용밖에 없는데 뭐 활용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대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까요? 대표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붙이기는 뭐 그래프 문제들이 많죠. 이렇게 한두 개만 풀어도 끝나겠는데? 그냥 최대한 풀어봅시다. 몇 개는 안 하지만 뭐 11시까지 시간도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20분 남았는데 최대한 풀어봅시다. 357번에서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한 개가 몇 시간 뒤에 한 개가 X시간이 지나가면 A의 X마리로 증식된다. 그래서 50마리였던 것들은 4시간 후에 4시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50만 곱하면 되잖아. 50 곱하기 A의 4제곱이 되겠죠? 뭐 한 마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50마리였다면 50 곱해주면 되겠고 4시간이니까 여기 4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닫혀 50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은 A 값을 구할 수 있게 준 거죠. A 값. 약분을 하면 81이니까 A는 3이 나오겠다. 3의 4승이 81이니까. 그래서 밑이 3인 거죠. 그래서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X시간 후에, 다시 X시간 후에 어떻게 되냐? 50 곱하기 A가 3이니까 3의 X시간 되겠죠. 밑이 3이니까. 3의 X시간이 되겠고, 이게 몇 마리가 되는 거다? 36,450. 이때 X는 몇 시간이냐?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죠. 요즘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내신이어서 뭐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수능이었다면 야 이거 갔다 와 버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신은 항상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50으로 약분이 되면 7, 5, 35 145가 남겠죠? 5, 2, 10 반면 100이죠? 450이니까 9, 5, 40 야 그러면 729 되려면 3의 몇 승 정도가 되면 될 것 같냐? 느낌에 야 9 곱한 거 아니야? 3의 제곱만 더 곱하면 3의 4승이 81이니까 여기다 9 곱하면 3의 제곱 곱하면 곱해주면은 9 곱하면 나오잖아 729 3의 6승이죠 X는 6시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증가하면 뭐 인구수가 감소할 일이 없겠네요. 사람은 뭐 이렇게 증가하진 않지만 그렇죠? 자 많이는 못 풀어도 한 2문제 정도까지는 최대한 풀어봅시다. 시스템으로 가서 여기 이제 문제들이 다 함수 쪽 문제들이 여러분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수 함수 그래프 쪽이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래프 쪽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363번부터 풀다가 시간이 되면 마무리 짓도록 해봅시다. 최대한 풀고. 우리. 자, 이 그래프 모양을 봤더니 그래프가 되게 친절하게도 첫 번째 그래프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지수함수 그래프예요. 증가하는 그래프죠. y는 2의 a의 x승 더하기 b승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또 1차 함수 y는 x가 있어요. y는 x. 하지만 y는 x 이렇게 있는 거죠. y는 x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고요. 이때 이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둡니다. y는 x랑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이 항상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A, B 길이를 줬어요. 넓이도 줬어요. 자, A, B 길이 뭐로 줬냐? 주원아. 길이 뭐라 줬어? 문제죠. 줬잖아, 문제에서. A, B 길이 뭐라 줬죠? 이게 6루트 2라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1이잖아. 지금 이 기울기 쓰는 거죠? y는 x가 기울기가 몇이죠? 1이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같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랑 이 증가량이 똑같은 거니까 이 6루트 2가 나오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6이 돼야 되죠.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여기 좌표 높이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높이 뭐라고 놓을까? K? 이 높이를 만약에 K라고 놓는다고 치면 여기 길이가 6이잖아. 여기 6이에요.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K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K인데 6 더하니까. 그래서 이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넓이를 줬단 말이에요. 사다리꼴 넓이를.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요. 더하면 2k 플러스 6에다가 높이 6을 곱하고요. 2로 나눠주면 이게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는데 이 사다리꼴 넓이가 30이다라고 준 거죠. 약분하면은 3이 되겠고 1하고 또 한 번 약분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2k 플러스 6이 10이니까 2k는 넘어가면 4. K는 몇이 된다? 2가 됩니다. 이게 2라는 거죠. 그럼 이제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게 다 끝난 거예요. 여기의 길이는 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를 모르니까, A좌표, X좌표를 모르니까, 그걸 뭐라 놓을까요? 여기 뭐라 놓을까? P라 놓을까요? 그럼 A좌표는 뭐가 나오냐면, P, 2가 될 것입니다. 그럼 B좌표는 뭐가 되냐? 여기서 6만큼 같잖아. 얘는 P 플러스 6, 몇이 되죠? 8이 됩니다. Y좌표는 8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다 끝났어요. 갑니다. 이게 Y는 X 위에 있잖아. P는 뭐라는 얘기죠, 결론? P는 2라는 얘기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A는 결론적으로 2,2고 B는 8,8이죠. Y는 X에 있으니까 XY 자리가 같다는 말이야. 2,2랑 8,8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A, B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 다 좌표 짜는 싸움이에요. 다 교점 찾는 싸움이죠. 2,1이 대입하게 되면 2는 2의 A승 더하기 B가 되겠고 8에 대입하게 되면 8은 2의 8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이게 2의 1승이니까 결론 2A 더하기 B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1이 돼야 돼요. 8A 더하기 B는 이게 2의 3승이니까 8A 더하기 B는 3이 돼야 돼요. 빼주면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b도 몇이 나온다? 3분의 2니까 넘어가면 3분의 1이 나와요. 둘을 더하면 답은 3분의 2가 나오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교점의 좌표들을 찾고 기울기 조건도 쓰고 이러고 넓이 조건도 써서 좌표를 유추해내면 대부분 풀려요. 시스템이긴 하지만. 일단 뭐 나는 조금 더 등급을 올리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조금 풀다 보면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대충 요령이 익힐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익히면 좋은 점은 또 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죠. 모의고사. 정시를 대비할 때도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들 많이 풀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정시 대비하는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먼저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N제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얘기죠. 한명희 씨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제 그래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잘 보세요. y는 9의 x승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 자체가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뭐만 씌워놨냐? 절대값만 씌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다면 그래프가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0을 대입하게 되면 원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을 거란 말이야. 좀 더 빨리 올라갈까요? 너무 늦게 올라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됐다? 위로 올라왔는데 이때 정근선 조심해야 돼. 자,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정근선이 y는 3으로 되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얘가 2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정근선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 정근선이.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는 3에 이제 계속 가는 거죠. 3 쪽으로.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하고 누구랑 만나는 걸 찾냐면 이제 y는 2의 x 플러스 k.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결론은 기본형 a는 2의 x 그래프를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래서 만나는 두 점이 만나요. 근데 음수 쪽에서 하나를 만나고 하나는 0부터 2 사이에서 만나는데 이쪽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인데 요 x점의 좌표를 요 좌표를 x1은 음수가 된다고 쳤고 요 좌표는 x2인데 얘는 0부터 2 사이에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이때 모든 자연수 k 값을 어떻게 평행이동 시켜야 되냐. 뭐 이런 문제. 근데 이제 뭐를 중요한가 봐봐. 이게 음수에서 만나려면 결론은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잖아, y절편이. 얘가. 그러니까 얘 빨간색의 y절편이 지금 y는 얘가 지금 이거거든? y절편이 2보다 크면은 이쪽에 만나보는 거야.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만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y절편은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음수에서 만났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x1이 0보다 작다. x1이 0보다 작아지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여기 0 대입했을 때 여기 y절편이 2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지 먼저부터 만나보는 거지. 그게 이제 x1이 0보다 작다는 거를 만족시키는 그 조건인 거야.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2의 k승이죠. 그래서 2의 k승이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 조건이 바로 어떤 거를 만족하는 거냐면 x1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y절편. 그리고 얘가 이제 0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되는군요. 0부터 2 사이. 그럼 이게 2일 때 여기 넣어보세요. 2가 되면 얘가 뭐가 되냐? 값이 뭐가 나오죠? 2일 때? 얘가 0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x2가. 2일 때가 이게 제곱을 집어넣으면 81 빼기 3이니까 78인가? 그러니까 여기가 2일 때가 이 함수가 78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서 만나고 와야 되잖아. 먼저 만나고 왔다는 거는 2일 때, 이게 여기 2 들어갔을 때 이 78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작아야지 벌써 만났을 거 아닙니까? 얘는 이제 만났을 거고, 얘가 뭐보다 작아진다는 거야, 얘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만나요, 그러면. 여기가 2일 때가 지금 78이니까, 얘가, 이게 2가 왔을 때, 이게 먼저 이렇게 이게 크로스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78이니까 78보다 작았어야지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벌써 만났다는 거죠. 아니었으면 이게 더 멀리서 만났으면 이게 이렇게 위로 지나가야 될 거야. 그래야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2를 집어넣었을 때 2였다 2를 집어넣게. 그래서 x2가 2보다 작으려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2의 2승 플러스 k가 뭐보다 작아야 돼? 이 78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때 자연수 k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때 k는 이게 2에 있으니까 k는 1보다 크게 되겠고요. 얘는 몇이냐? 몇 승까지 갈 수 있냐? 78이면 2에 6승까지 가능하지 않냐? 2에 6승이 64 아니야? 2에 6승이 64거든요? 2에 6승이 64니까 k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작아지려면 4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4까지는 가능하죠? 6이 되는 거니까. 5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때 k 값은 뭐가 나온다? 그래서 k는 2, 3, 4가 나오겠고요. 다 더하게 되면 답은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재밌죠? 자, 제일 쉬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끝내봅시다. 368번. 여기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오늘 뭔가를 많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풀다 보면, 근데 어려운 문제 풀면 뭐가 좋은 효과가 있냐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못할지라도, 다른 문제들이 쉽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이제 막 메이저 리그에서 막 경기를 뛰고 보다가, 내가 마이너 리그로 내려간 거야. 마이너 리그 애들이 만난 거야. 그러면 얘들이 쉬워 보일까, 어려워 보일까? 쉬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수학 자체가 어렵잖아. 대부분 이제 수학을 내가 왜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많이 풀어주냐면,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은 쉽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 맨날 풀잖아? 그럼 중간 난이도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그러니까 어렵지 당연히. 근데 어려운데 그걸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많이 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시력이 금방 느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중간 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 때는 시력이 늘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꾸역꾸역 풀다가 시력이 느는 거고, 시험 때가 되면, 그러니까 평소 때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뭐라고 하지? 트라이 하는 거야. 근데 시험 때가 되잖아? 그러면 안 돼. 시험 때가 되면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평소에 내가 수학 실력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평소에 어려운 문제들을 시험 기간 아닐 때 많이 풀어봐. 최대한 트라이를 많이 해봐. 그리고 시험 때 됐을 때는 이제 오히려
시험 난이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거지.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내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중간 난이도 문제만 많이 풀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잖아. 별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더 어렵게 느껴져.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게 하고 나면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게 다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운동도 똑같지. 운동도 처음에 할 땐 되게 어렵지만 내가 뭐 헬스 같은 거 하면은 막 그 뭐 300 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있지 않냐? 없냐? 그러니까 그게 300 처음에는 막 10도 치기 어렵고 20도 치기 어렵다가 나중에 300을 쳤어. 그 200 치는 건 되게 쉬운 거야. 한 번 이렇게 딱 되면. 그러니까 수학도 이제 그런 거거든. 사실 그래서 시험 늘릴 때는 조금 평소에 어려운 문제들을 좀 트라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습을 좀 해보라는 거지. 시험 문제만 주구장창 풀잖아? 그럼 별로 시험 생각보다 안 늘어요. 운동은 똑같은 거야. 한번 그 한계치를 갈 정도로 그걸 경험을 좀 해봐야 돼. 운동할 때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다들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수학도. 약간. 뇌를 좀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럼 fx를 이제 봅시다. 빨리 하고 끝내줘야 되니까. fx가 이렇게 2차 함수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의 2차 함수가 되겠고요. gx가 지수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지수함수가 만난 거고, 문제는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데 0부터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두 개로 나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가냐? fx가 먼저 들어가요. 봐봐.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워요. 잘 보면 이렇게 합성함수를 주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 합성함수는 뭐랑 똑같냐면 치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성이 나오면 쪼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이 치환이야. 근데 야, 우리 치환 진짜 많이 했잖아. 봐봐. 이게 결론은 g의 f의 x거든요. 사실 실제로 보자면. 그러면 이때 x값의 범위가 뭐냐면 x값의 범위가 1부터 몇 가지야? 4까지예요. 이거예요. 지금. 합성함수니까. 근데 최대값이 27이고 최대값이 27이고 최소가 스몰 m이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에서.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쪼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맞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fx가 지금 2차 함수잖아요. 여기 있잖아. 얘를 치환하면 fx를 t로 이렇게 치환하잖아요. 결론은 무슨 값이 되냐면 gt 값이 돼요. 이렇게. gt 함수예요. 그냥 gt. 그럼 gt는 at예요. 그냥. 근데 봐봐. 이게 t가 fx인데 t를 치환하게 되면 t는 지금 fx가 얘예요. 그래서 1부터 4까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치환했을 때 범위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럼 이게 아래로 블록이잖아. 맨날 나왔지 않냐? 지겹게 나왔을 텐데. 대칭축 몇이냐? 3. 그러면 1부터 4까지니까 1이면 2칸 갈 거고 4면 1칸 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최대 최소값이 나와요. 이렇게. 1일 때가 최대예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1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데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3일 때 최소죠. 3 집어넣으면 9 빼기 1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몇이 나오죠? 6이 나와요.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는 뭐냐? 이거예요. 바꿨을 때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 거죠. 그럼 at 값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치환하고 나니까 엄청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합성함수 나오면 그냥 치환하면 맨날 치환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럼 끝났죠? 봐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봐봐. 이게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잖아. 그럼 이렇게 감소함수가 될 거라는 거지. 감소함수가. 그럼 이제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언제가 최대냐? 마이너스 1대가 최대겠지 뭐.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A의 마이너스 6승이 결론은 뭐야? 27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A분의 1의 6승이 27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3의 3승이니까 A분의 1은 뭐가 나오냐? 6분의 1승 하니까 3의 2분의 1승이 나와요. 그래서 A분의 1이 루트 3이 돼요. 그럼 A는 뭐가 되냐? 루트 3분의 1이어서 3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만족해요.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컸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A가 1보다 컸다고 치면.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 마6하고 마2 중에서 언제 나오냐면 마2 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2승이 27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A 제곱분의 1이 되겠고 27은 3의 3승이니까 자리를 바꿔요. 그럼 A 제곱은 3의 3승분의 1. 루트 씌워요. A는 루트 씌우면은 3의 2분의 3승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게 A보다 크지가 않아서 만족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분모가 더 커서 A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라는 거예요. A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언제냐? 마이너스 2일 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 2승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다. 역수 취하니까 루트 3의 제곱이 돼서 답은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값은 3이다. 나온다. 역수 취해가지고 제곱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겠고요. 생각보다 합성함수 나오면 쫄지 마시고 다 치환해서 푸세요.